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자택이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세상이 됐으니 말입니다.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이 발의되면서 1,600억 원대의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급습을 해서 재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두환 재산을 찾아 17곳을 전격 압수수색하기에 이르렀고 범죄가 포착되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상호 합의점에 이견을 보이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작전권 이양이 한국 정부 측의 연기 제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소식들을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지금 장마 때문에 난리죠? 네, 이번 장마는 좀 집중호우성 장마라 가지고요. 곳곳에 지금 비 피해가 많습니다. 북한 쪽에 비가 좀 많이 내려서 걱정이고요. 예. 또 이게 천재가 있으면 꼭 인재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그 폭우 속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던 그 인부 7명이 수몰당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요. 예. 또 어제는 충청남도 안면도라고 하는 섬에서 그 고등학생들이 그 해병대 훈련처럼 그 캠핑을 갔다가 네. 5명이 그 물에 파도에 휩쓸려서 네.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인재가 없도록 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걱정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 안전 불감증이 이젠 없어져야 하는데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자, 이 검찰이 오랜만에 발바닥에 불이 나고 있어요. 전두환 추징법이 발의되자마자 며칠 만에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대대적인 압류 수사를 강행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3일째 그 전두환 대통령 연희동 집 그리고 그 큰아들 전재국 씨의 시공사라는 출판사 해서 모두 17군데의 그 압류와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언론이 지금 일면 톱으로 이걸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원래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던 때가 1995년입니다. 네. 그래서 1997년에 형이 확정이 돼서 이제 추징하라 이렇게 됐었는데요. 예. 그때 노태우 대통령은 추징금의 90% 이상을 어쨌든 우리 검찰이 거둬들였습니다. 예.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 쪽은 이 숨기는 기술이 좋아서 그랬는지 지금 2천억 가까운 돈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골프장을 가더라도 30명 데리고 다니면서 골프를 치는데 예. 그 29만 원밖에 없다는 사람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비난 여론이 이제 비등했고요. 그런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정치권에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하는 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요, 그 추징을 할 때 그것이 그 불법 재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만 추징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두환 씨 자녀들한테 그 부정한 돈을 주더라도 그것이 전두환 씨로부터 자녀들한테 흘러갔다고 하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만 이제 추징할 수가 있었던 건데 그게 기술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전두환 씨로부터 그 자녀들한테 흘러간 돈이 부정한 돈이 아니고 전재국 씨나 자녀들이 스스로 벌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입증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번 돈이라고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부정한 돈으로 간주해서 압수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법이 만들어졌고요. 네. 이렇게 법을 만들어줬는데도 검찰이 추징을 하지 못하면 이건 검찰 자격도 없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그동안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압류에 나섰고요.
어느 정도 실효가 있지 않을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예. 지금 저 검찰 총수가 최동욱 총장인데요. 네. 이 최동욱 검찰총장이 95년에 전두환 노태우 사건의 실무 검사로 수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때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사형 구형을 했었거든요. 예. 그 사형 구형장을 직접 작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건 담당 검사가 이제 그 추징까지 마무리하는 이런 뭐 어떤 역사에 그런 그 악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그 최동욱 총장의 의지도 강한 것으로 그렇게 봐서 이번만은 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추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이 많습니다. 네. 이번엔 검찰이 일 좀 잘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줬으면 합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론 한바탕 푸닥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당장 어제 있었던 그 전재국 씨 시공사라는 출판사, 뭐 빌딩인데요.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면 그 고가의 미술품으로 추정되는 동산들이 대거 압류됐거든요. 예. 이런 저런 그 상황을 보면 이번 검찰의 그 의지는 확고한 것 같고 또 워낙 법이 강력하게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 같다. 뭐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전두환 추징법으로 부정을 저지르면은 이렇게 끝까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정부패 부조리가 근절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 개성공단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개성공단 재개, 이 뭔가 해결될 듯 하다가 또다시 미지근해졌어요. 무슨 문제들이 이 걸림돌이 되고 있나요? 실무회담이 3번 있었는데요. 네.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우선 진전이 있었던 부분 말씀드리면은요.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가 이제 2달이 넘었고 100일이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이 가동되지 않아서 설비에 좀 녹이 쓴다든지 또는 뭐 완제품을 갖고 내려오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번에 어쨌든 1, 2, 3차 실무회담을 하는 과정에 우리 기업인들이 대거 개성공단으로 다시 올라가서 공장들도 다 둘러봤고요. 만들어 놓고 갖고 오지 못한 완제품이나 부원자재들을 차량을 통해서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공장 설비 중에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남측으로 갖고 내려와서 다시 수리해서 갖고 올라가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실무회담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실제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어려운 부분들은 좀 뚫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회담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좀 지지부진한데요. 그 이유는요. 지금 우리 측이 재발 방지를 좀 제도화하자고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북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 의해서 언제든지 다시 닫혀질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북한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좀 제도화하자.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 약속은 못 해주겠다. 네. 지금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을 빨리 재가동시키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공장부터 재가동시키고 보자.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 더 이상 이런 입장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재발 방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 책 중에 하나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외국 기업들이 좀 다수 들어가게 하면 북한이 남측만 상대로 함부로 중단하거나 이런 일은 못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것인데요. 그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처음 개성공단을 열 때부터 그 조항이 있던 거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게 남측과 북측 간의 문제인데 왜 외국 기업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실무회담에서 지금 타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우리 정부가 원칙을 다시 바로잡겠다고 하는 입장이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지지부진한 상태로 실무회담이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대북 정책,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강하면 부러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드라이브 하다가 북한이 다시 아이고 뭐 대화 그만하겠다고 돌아서면 어떡하냐. 예.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그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좀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예전 같으면 실무회담이 결렬되면은 뭐 남측을 막 비난하고 다시 안 볼 것처럼 해버렸는데 예.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북한이 어떻게든 개성공단을 열겠다고 하는 의지가 좀 분명히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요. 지금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측과 상당히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되니까 북한이 이 상태에서 개성공단 실무회담까지 또 결렬시켜버리면 정말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다. 이런 국제적 압력이 북한으로 하여금 지지부진한 회담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담에 나오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국제 환경까지를 감안하면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몰아붙이면 안 되겠습니다만 네. 새롭게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좀 기세 싸움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만하다. 그런 판단들이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처럼 싹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는 전작권이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는 2015년에 끝나면은 2016년부터 한국 측으로 이양되기로 했는데 한국 측이 전시작전권을 연기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걸로 미국과 이제 합의가 됐는데요. 그때는 2012년에 갖고 오겠다 이랬습니다. 그게 작년이죠 벌써. 그런데 그 사이에 뭐 천안함 폭침 사건도 있었고 연평도 포격 사건도 있었고 또 여러 차례의 서해 교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북한의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만 덜렁 갖고 와서 어떡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이명박 정부가 미국 정부에다 요청을 해서 3년간 이제 연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인데 지금 북핵 위협도 오히려 그 위협의 수위가 고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적 위협이 지금 다소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북한이 언제 또 군사 위협을 들고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15년에 전작권 이양도 다소 좀 빠른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정부 내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김관진 국방장관이 미국 측에다가 공식적으로 조금 더 연기하는 협상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만큼 군사적 부담이나 정책 부담을 더 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만약에 한국 정부의 필요 때문에 전작권 이양을 더 늦춘다면 그에 따르는 비용을 한국 측이 좀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역제안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는 그 경우에 우리가 1년에 1조 원 정도의 추가 군사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까지 성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국가안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렇죠. 저는 한미 양국이 이 전작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가슴을 터놓고 그 논의를 하는 그런 협상 테이블이 빨리 가동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성욱 박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였습니다. 정치인들의 비리가 만연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이렇다 할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직 대통령이든 대기업 총수이든 모든 비리들을 척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